예. 안녕하세요. 정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알게 된 지는 한 40년 좀 넘은 것 같고요.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학생운동하고 그때는 서로 이제 이름만 알고 지냈고, 지금도 한 40년, 45년 됐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한 번도 말을 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놓으면 제가 지옥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요일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도 심정적으로 무척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40년을 한결같이 걸어왔던 길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에 부정당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물고기는 곧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거의 사회적 환경은 죽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유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작년에 시끌벅적 해갖고 그러니까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시쳇말로 뭐에 씌었다 그러잖아요. 귀신에 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에 뭐가 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오판이 오는데 오산을 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시기가 아닐 때는 오해도 할 수 있고 오산도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시기 때 이 오판을 하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는 거를 작년에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걸 띄워놓으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럴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게 이제 우리 김옥성 목사님이었고, 덕분에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기불릭이라 그래요. 아침에 기독교 갔다가 점심에 불교 갔다가 저녁에 천주교 가는 그 기불릭, 가톨릭, 기독교, 불교, 가톨릭이라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자기 본심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표를 구걸하면서 떠도는 이런 부초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면서 제가 제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정말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분들은 느끼고 계시겠지만 영혼을 치유받는다는 심정으로 한 1년을 지내왔습니다. 처음에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드나들다가 그 이후에 진심으로 제 마음에 이제 믿음이 싹 트고, 그런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마음이 좀 사회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좀 평온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이나 이런 주진우 의원이 싫어하는 전과자입니다. 그분들은 전과자를 만드는 공장장이고, 우린 전과자가 되는 그냥 기계죠, 기계. 대학교 때 들어서 한 1년 6개월 동안 감옥을 살았고요. 그때 이제 학생회장 하다가 학생운동하고 감옥에 들어갔었고, 이번에도 벌써 10여 년 전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유일하게 맞서 싸우다가 감옥 들어가서 1년을 살았는데, 재수가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보통 1년 하면 365일이잖아요. 저는 366일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윤달이 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이 29일이에요. 그러니까 365일이 아니라 징역도 366일 하루 더 살았습니다. 감옥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고통스럽고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때서야 마음이 정화가 되면서 다시 회개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살면 아침 저녁으로 옆방에서 뭐 살인하고 들어온 놈, 도둑질하고 들어온 놈, 뭐하고 들어온 놈 아침 저녁으로 찬송가들을 불러댑니다. 나오는 순간, 출소하는 순간 신은 사라집니다. 감옥에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딱 들어가면 그 0.8평인데 그 0.8평은 지금 조국 장관이 60kg로 빠졌대. 한 10kg가 빠진 겁니다. 정치인들은 감옥에 가면,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저는 운동을 하고 하루에 푸시업을 1000개씩 하면서 이제 몸짱이 돼갖고 나오니까 정치인들 감옥 가면 다 웃으면서 합니다. 갔다 오면 정봉주처럼 몸짱 되는 줄 알고. 저는 슈퍼 강철 멘탈이기 때문에 버틴 거고, 지금 감옥 사는 사람들 다 힘들어합니다. 지금 우리 에어컨 키잖아요. 이런 슬라브 지붕입니다. 그러면은 낮에는 한 32, 3도 정도고 실내가 8시, 9시 저녁에 넘어가면 이제 취침 시간이 10시입니다. 감옥은. 그럼 9시서부터 이 천정에서 불을 뗍니다. 낮에 받았던 열기가 그때 밀려 내려오는데요. 감옥 안에는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 온도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위급 상황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실내 온도가 42도가 됩니다. 히터를 떼요. 한여름에. 그 선풍기 하나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출소하는 순간은 출소하면 술을 찾습니다. 같은 주인데 감옥에서 주님을 찾고 나와서 술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약한 존재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종교에 의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위약해졌을 때 목사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또 여기 하늘씨앗교회 저는 신도가 많이 없어서 좀 행복해요. 그러니까 가족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처하고 있는 심정적 상황을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늘씨앗 교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일이 행복합니다. 저도 그 일상생활이 바쁘다기보다 항상 마음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는 게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일날 교회 가고 어디 뭐 그 성당 가고 그런 게 너무 아까운 시간으로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우리 신도분들 만나 뵙고 목사님 만나 뵙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의 양식으로 일주일을 삽니다. 금요일날 제가 재판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83년도에 감옥에 들어가서 43년째 재판을 받는 인생입니다. 남자들이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걸 딱 두 가지라 그래요. 법정에 가지 말고 자식 굶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은 굶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굶기고 그럴 이유가 없이 부인이 저를 먹여 살리니까 저는 뭐 굶기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부인 책임이에요. 가족이 굶으면 제 책임이 아니라 부인 책임입니다. 왜냐면 모든 권한을 제가 줬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책임지는 건 접시밖에 없습니다. 설거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정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쓰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20년 친구예요. 무척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왜 친한 친구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처럼 많이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뱃속까지 알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집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권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사를 성남시장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에 닥치면은 이재명 옆에는 정봉주 하나만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어려운 사람 옆에 있는 게 평생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친한데 이재명 대통령을 저도 이제 좀 부정하고 뭐 욕도 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3년 동안 받은 재판의 강도는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15층 옥상에서 또 뛰어내립니다. 제 17대 국회의원 동기들이 한 명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두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게 둘 다 감옥과 연관된 거예요. 재판과 연루된 거예요. 재판을 받으면 여러분 못 참습니다. 과거에 검찰청사에서 재판을 받던 재벌들이 15층, 17층에서 뛰어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 혹독한 3년 동안 재판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을 참고 견뎌낸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자격이 될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거는 같이 재판을 받아보고 감옥을 간 그런 사람들만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제가 이제 정봉주가 이게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요괴 인간의 신분에서 이제 조금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구나. 이제 세상에 나갈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랬더니 또 이틀 있다가 오늘 세상에서 처음으로 뵙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 뵙는 거는 저에게 더 없는 그 은혜고 은총이고 여러분들이 그 만약 제가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거의 모든 공은 오늘 저를 뵙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마이크를 주면 저는 한 10시간쯤 얘기해야지 솔직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영복 선생님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변방의 혁명가가 세상을 바꾼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예를 들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변방에 있는 자가 세상을 혁신시킬 수 있다. 노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변방에 있고 직을 맞지 않으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중심에 있었던 건 4년밖에 없었고 변방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지금 18년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했고 이제 좀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세상에 나가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요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만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지 지난해 일을 쭉 다시 이제 계속 복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초조함이 있었고 오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초조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끈기가 없었죠. 끈기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이런 끈기가 없었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에 또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만은 그 인간을 파멸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오만은 뭐가 없는 거냐 하면 오만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잘났다는 것으로 자기 이외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의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거를 어느 철학자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나와 나를 지지하는 한두 명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인과 동시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감옥에서는 주를 찾는데 나와도 또 주를 찾는데 그 주는 술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본인이 깨닫고 그리고 본인이 내가 하찮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누구와 함께하고 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인간은 오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작년의 사건을 되돌아보면 분노, 사랑이 없었고 초조했고 역시 또 사랑이 없었고 오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저희 모습은 파멸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었었어요. 아마 이거를 제 얘기를 이렇게 차분히 앉아갖고 식사 한 자리 하고 커피 한 잔 하면서 듣는 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작년에 이런 상황이 왔었던 거를 죽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그거보다 더한 어려운 처지가 2018년에 가짜 미투로 4년 재판을 받습니다. 4년. 결국 무죄가 됐는데 미투 재판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사회에서 매장돼서 파멸을 하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4년을 저는 버티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미투 때보다 이번이 더 힘듭니다. 미투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제 지지자들은 저를 믿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준 겁니다. 그분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의 모습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좀 실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그 근본적인 제 삶을 부인하는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우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강북을에서 박용진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했던 발언 때문에 공천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를 거짓말장애로 딱 낙인을 찍고 그냥 공천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판결을 내릴 때 최후별로 소명을 듣잖아요. 한 번이라도 소명할 기회를 주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신의 숨은 뜻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분노를 접고 결국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7년 전에 나의 발언이 원인이었다 라고 나의 탓이요 라고 제 탓이요 하면서 받아들였으면 이 분노가 이렇게 커졌을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니까요. 분노는 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막 화내는 사람들 너무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안에 있는 분노를 그냥 용암처럼 가까이 있으면 그 폭발할 때 엄청난 폭발하면서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사고 막 화내는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용암이 터지는 겁니다. 더 크게 터지기 전에. 근데 저는 그거를 응어리진 채 가슴에 갖고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던 거죠. 이걸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기회가 오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 신의 그 뜻이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가슴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최고위원 기회가 오는데 최고위원에서 뚜껑을 여니까 1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벼랑간에 급하고 초조해진 거예요. 17년 만에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재명 당시 대표가 관여하는데 이거 관여할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그럼 관여할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풀려고 하지 않고 감히 나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히 나를. 한때는 내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고 저도 능력으로 따지면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 오만으로 커진 거죠. 그때 내가 오만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좀 더 겸손했으면, 좀 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과연 나는 그렇게 거의 광포하게 폭력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머리를 들이받고 공격을 했을까? 근데 그때 이 오만한 모습은 그냥 영원히 파멸로 갈 수 있을 때 저는 지금 믿음이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간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제 오만이 더 깊게 가지 않게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5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만 간신히 떨어져갖고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오만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의 부족이다. 제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 오셔갖고 제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 모습이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과 맞서 싸우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공격하니까 당원들이 자기들이 공격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숨쉬면서 저의 물이 되어줬던 분들인데 저는 물고기고 그분들을 당신들 없어서 난 존재할 수 있다. 난 충분히 내 능력으로 버틸 수 있다. 이러한 오만함으로 그 당원들을 쳐댄 겁니다. 8월 22일 날 떨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에는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진 게 너무 아쉽고 분통이 터졌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나는 돌아갈 내 판을 그냥 내가 쪽박을 깨버렸구나. 그냥 내 발등을 찍을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을 부시고 나왔구나. 이게 이명박 때문에 감옥 살았을 때, 학생회장 하다가 감옥 살았을 때, 미투로 재판을 받으면서 4년 동안 사회에서 밀려났을 때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러다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왔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더라.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의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종교적인 문제 이외에는 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지금 국회의원에게들하고 비교해봐도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종교적인 이유밖에는 설명이 안 돼. 그날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나왔죠. 그때 목사님 말씀을 바로 들은 건 아닙니다.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지금은 저의 오만했던 모습, 이 오만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누구의 이런 공깃돌 같은 장난감이냐면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당의 밥입니다. 주술가들의 그냥 먹잇감이에요. 그거를 기독교적 표현하게 되면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사탄이 갖고 놀기에 너무나 좋은 인간들이에요. 왜? 진정한 믿음은 갖지 않고 본인을 믿고 본인 옆에서 간사스럽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사람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만 믿고 저의 오만함이었고 저의 자만함이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휴브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로건스라고 하는데, 그 오만함은 그냥 철학자들은 그 휴브리스 오만함만 얘기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 오만함은 종국적으로 믿음의 부족이다. 진정한 가치를 믿지 않고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희생양이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저의 그 작년과 올해 1년 동안의 삶은 어찌 보면 저의 사랑이 부족함, 그 다음에 믿음이 부족함. 그럼 또 믿음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이 민주당의 모습으로 민주당원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당원들보다 저를 믿었죠. 제 주위에 한두 사람만 믿었죠. 이런 사람은 공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저와 제 주위에 귓속말을 하는 무당 주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다 보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갑니다.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라가 3년 동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건진법사 얘기 듣고 천공 얘기 듣고 주위에 굿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저도 그것과 규모는 좀 작지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런 반성과 그 회개, 그 다음에 성찰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 저를 잡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4월 2일서부터 했어요. 그전에는 유튜브를 틀면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이 2만 명, 3만 명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나 SNS로 잘 나가던 인물이었죠. 지금은 이 방송을 키면 200명, 300명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었어요. 10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100분의 1로 줄었는데 이분들과 소통하고 이분들하고 채팅하는 저녁 10시에 합니다. 날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자살골을 넣고 똥볼을 세게 차고 혼자 잘났다고 날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잊지 않고 와주시는 분들이 2만 명, 3만 명일 때는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뜻을 그냥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용어로만 들은 거죠. 지금은 이분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해 하니까 또 늘어납니다, 숫자가.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정말 사과하고 죄송한 건 그분들을 배신한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잘할 것 같아갖고 10여 년 동안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기대를 깨버린 거예요. 2024년에 강북에 왔을 때 많은 제 지지자들이 딱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다. 정봉주 지지하고 밀어줘서 국회의원 되면 딱 이거 하나만 하고 싶다. 그게 뭐냐 하면 제 방에 와서 믹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대요. 왜? 본인들이 믿었던 정치적 믿음에 대한, 사람을 믿음에 대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만족감이지 무슨 경제적 대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된다고 그분들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을 작년에 제가 저의 오만함과 저의 사랑의 부족함으로 그분들의 기대를 다 깨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고통스러운 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올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한 사는 것이 곧 희망이고 항상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봄날이다. 오늘이 화양연하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눈 떠 있음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또 내일에 오면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저는 다시 정치적 기회가 올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오면 잘 보이겠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하루 늘 뜨고 오늘 하루 이렇게 귀중한 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게 제가 잘못한 과오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한 영광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반성하고 정말 깊게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의 믿음입니다. 그건 자만이나 오만보다도 정말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나가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한 것이 밑거름이 돼서 정말 정봉주 정치시키길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일요일 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보기도 전에 근데 아까 한 가지 정정해야 될 게 내가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어떻게 문을 들어가는데 문만 열면 들어가는데 자꾸 문이 닫히냐? 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딱 2% 영성이 부족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말은 내가 한 거고 받아들이는 걸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니까 여기는 종교성이 부족하구나 받아들일 테니까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그랬어요. 그때 정 의원이 강북구에 출마를 하겠다고 대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데? 그랬더니 내가 후원회장을 해주면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뭐라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그거 해야지. 왜냐하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 교육계 진영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게 구체적 첫 번째 그게 뭐죠? 급식 관련했을 때. 네. 지금은 여러 무상급식이 지금 일상화돼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아마 우리가 몇만을 28만 명 서명을 받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 서명용지가 네. 트럭으로 1톤짜리 트럭으로 하나입니다. 네. 그때 아마 정 의원이 처음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육계가 길이 안 열리고 뚫렸을 때에 안 열렸을 때 이제 정의원을 통해서 이제 이돈유 목사님이랑 전화 그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관계들을 쭉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후원회장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은 강북구에서는 내가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청원 나타나지도 않고 주로 내가 출마하는지 다르고 있고 아마 그랬죠? 예. 왜 그랬어요? 근데 왜 내가 출마한지 알도록 그 비법이 뭐였어요? 아주 이상한 비법을 쓰더라고. 저는 거리에 일치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오고 내가 나가고 이 후보자는 숨어 있고 지하에 숨어 있고 저는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선거 방식이 이제 선거를 제가 다른 사람들 컨설팅도 오래 하고 나름대로 이제 초선 때 전략기획위원장도 이제 선거 전략 짜는 건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의 경선이라고 하는 건 지역을 막 다닌다고 이게 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화를 많이 해야지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씩 전화를 돌렸거든요. 그 저는 전화하고 목사님은 거리를 다니고 그 역할이 바뀌었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렵게 했는데 공천 취소가 됐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밤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한 10시 정도에 전화를 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세요? 떨어진 걸 어떡하라고 그걸 많이 걱정을 아직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굉장히 무겁고 힘든 상황들을 반전시키는 밝음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고 그 최고위원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밝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이제 겉으로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으로 이걸 응어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겉으로 표현하듯이 탁 털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살면서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힘하고 싸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제 말이 센 편입니다. 막 이렇게 폐부를 쑤셔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 거풀을 걷어내면 우리 진영 사람들도 우려해요. 말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도 그러니까 제 말이 다 확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을 해도 그 농담처럼 안 들리고. 근데 이제 사실 겉으로 이렇게 밝으면서
속으로 갖고 있는 걸 털어야 되는데 속으로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도 그냥 다른 사람 공격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제 말이 세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김한길 의원 있잖아요. 그분은 비판을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다는 표현을 해요. 누구 야단을 치는데 야단 맞는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단순히 테크닉만일까? 아니면 그분이 그런 스타일은 아닐 텐데 이분을 비판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공감의식을 갖고 기능적으로 잘못한 거지 인간 본질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마치 누구를 공격할 때 인간 본질까지도 공격하는 그런 좀 어리석음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후회를 좀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말이 못됐죠. 이렇게 자꾸 못되다 보니까 요즘에 정청래 예. 대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당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정봉주하고 거의 도치개치냐 보니까 말 세게 하고 정청래가 1단이면 제가 한 8단쯤 되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정치라서 들어서 그래요? 정씨구나. 맞아요. 그래서 또 제가 한 가지 또 놀랬던 것은 최고위원 그렇게 되고 나서 내가 또 한 11시 정도에 전화를 했죠. 그때 뭐라고 했나 기억나요? 그때 내가 참 괜찮구나. 왜냐면은요. 아마 저런 정도 되면 그 악마화 시켜버렸거든요. 아마 최고 힘들었던 것들이 잃었던 진고 유튜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번 그 얘기 여기까지만 아픈 얘기 하고 예. 다음에는 이제 좀 넘어갈 테니까 여기까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악마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거 없는 거예요, 근거. 그 근거가 좀 위시하면 이게 내가 저는 잘못했겠구나 하고 좀 반성을 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봉주 비비기 때문에 감옥 갔다 왔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파렴치범으로 감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명박하고 싸우다 감옥 갔다고? 저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명박을 성인으로 만들고 저를 악마로 만드는 거예요. 뼈하게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당해서 저는 사실은 감옥을 가면 당원이 자동 제명이 됩니다. 그럼 감옥에 갔다 와갖고 복권이 돼야지 당적을 회복하거든요. 근데 2017년 말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을 받고 2018년 서울시장 나가려고 당에 복당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복당을.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공격하는데 그때 악몽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복당하려고 그럴 때는 왜 복당을 안 시키냐 그러니까 복당을 하면 제가 복당하면 당연히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명박하고 싸우고 감옥 갈 때는 열광하고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중성에 너무 이게 막 이 배신감이 근데 지금 유튜버들을 보면서 그때 막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랬어요. 저 유튜버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제가 사람들 또 무장 해제시키는 힘도 있거든요. 좀 만나보고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다 반대해요 또. 걔들이 녹음 떠갖고 그걸 또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튼다는 거예요. 왜? 정봉주 녹취록 떴다 하게 되면 조회수가 그냥 2배, 3배로 확 오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동지라고 믿었던 분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안 보게 돼야 되는데 짤로 다 계속 돌잖아요 또. 그게 너무 힘들었었죠. 예, 맞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왜 그럴까 보니까 그게 다 조회수 장사라는 거죠. 정봉주만
공격하면 이제 조회수가 몇만 아,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2배, 3배 팍 늘겠다. 이런 이제 근데 그런 사실 한 사람을 전 사회적으로 뭐 물론 그 종편은 물론 이러니까 모든 뭐 진보 유튜브 진보 매체들 한겨레 뭐 경향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나는 제일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뭘 염려했냐면 박원순이 생각났고 노회찬이 생각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염려한 걸 하시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반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반전이냐 기억 안 날 거야. 근데 최고위원 떨어지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애들이 난리래요. 아들 딸이 왜? 그랬더니 아빠 최고위원 되면은 아빠 찬스 좀 쓰려고 했는데 아빠 찬스가 사라져가지고 애들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야 얘는 괜찮겠구나. 죽을 일은 없겠구나 사실은. 아, 요즘도 가끔 욕 먹습니다. 아빠 찬스 못 쓰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아까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치인 정봉주가 아닌 인간 정봉주로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뭐 달라진 것, 각오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또 어땠는가 하는 또 질문을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4년 동안 그 미투 때문에 이제 재판받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식당을 가면 다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강남의 한 중국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담배 피고 있던 젊은 사람들 한 4명이서 정봉주 하냐고 그랬더니 아 저렇게 막 돌아다녀도 돼? 그런 사회적으로 그냥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저거는 저렇게 다니면 안 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런 인간인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고쳐진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본질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살면서 그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고 믿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상이라고 돌로 아주 이제 그 멋있는 상을 그 조각상을 만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돌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돌은 아름답습니다. 불필요한 걸 걷어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는 그냥 돌이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본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미투 4년 동안 정말 많이 성숙해지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눈앞에 이익과 이해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부족, 인내의 부족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 본질에서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제가. 잘 화내고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그 오만하고 막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이 1년 동안에 결국은 내가 저지른 이 과오 때문에 이 겪는 고통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 지금은 그래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제 요게 인간 손가락 3개였었는데 이제 한 4개쯤 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생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만나보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둘이 있는데 저하고 지금 친구의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저 친구가 저기 안승훈 선생이 한 명 더 앉아 있는데 처음 들어보세요, 선생님. 친구 응원하러 온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60년생 한 명인데 저기 우리 윤석도 시사님도 60년생이고 여기 70년생이. 여기 70. 그래서 뭐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친무가라고 했어요. 친무가라. 앞으로 당분간은 일체의 기자회견이나 사람 만나지 말고 친무가라고 했죠. 잘 지켰으니까. 예. 그리고 두 가지 얘기했죠. 친묵하고 이재명 비판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말씀하셨죠. 네. 예. 뭐 이재명 비판하지 마라. 이거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곰이 아니라 호랑이거든요. 곰이 아니라 곰처럼 좀 더 가라고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반대를 할까 하다가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 친구가 그나마라도 저거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예. 숨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숨을. 지금 거의 뭐 잘 왔죠. 예. 잘 오고 그랬는데 본인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더라도 또 만나면 만날수록 인문학적이나 이런 쪽이 깊이가 내가 봐온 친구들 중에서 정말 밑으로 다정하게 교육이면 교육,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뭐 인문과학 쪽까지도 그래서 만약에 할 거면은 제가 인문학 그렇죠. 유튜브가 네. 해라. 이 요청을 그렇게 했거든요. 뭐 같이 도와주겠다 했는데 어느 날 정치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 좀 해보죠. 허락도 안 받고 막.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는데 그때 이제 제가 4월 2일 날 시작한 게 많이 듣진 않지만 작년에 내가 느꼈던 그 반성, 잘못한 거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계속 사과하는 기회를 좀 가져야겠다. 그냥 혼자 반성하고 혼자 이거로만 갖고 있으면 뭐 욕하는 사람도 계속 욕할 거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도 정봉주가 뭐라고 변명하는지 좀 들어는 봐야 되겠다. 그래야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뭐 지금까지는 잘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와서 채팅이나 댓글을 막 욕하는 사람들도 계속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질 수 없잖아요. 뭐 지금 한 9대1로 여전히 욕먹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뭐 무난하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는 보니까 그냥 정봉주 의원을 또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하고 그런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막 속마음 모르겠습니다. 와서 뭔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분들이 같고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 찾기, 정치 희망 찾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정치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정봉주가 꿈꾸는 정치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또 짧게 좀 해주고. 예. 요 말씀은 이제 한 5분 정도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2년에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죠. 그때 정말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이제 지나고 보면 결국 그게 이제 그 떨어졌던 게 큰 살이 되고 자양분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걸 겪는 3년 동안에 본인과 국민들은 무척 고통스러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아쉬웠던 건 저는 이제 언더팀에 있었습니다. 정동영 장관과 같이 이제 이른바 이제 블랙팀이라고 노출되지 않은 전략을 세우는데 이제 그때 우리 주장은 우리가 무슨 팀이냐면 통합팀입니다. 통합. 그때는 안철수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죠. 우리도. 그래서 1월 3일 날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1월 3일인가 4일 날 통합 메시지를 연두 기자회견으로 하라고 줬어요. 근데 내부에서 반대해갖고 그때 2022년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는 구호 기억날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다음에 매주 타는 버스에 메타버스. 그리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요런 게 카피였습니다. 요런 게 이제 메인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메시지를 쭉 가다가 2월 14일 날 2022년 2월 14일 날 명동 선언을 합니다. 명동에서 그때 통합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좀 늦었다고 그래요. 안철수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늦었다 그러는데 1월 4일 날이나 3일 날 통합 메시지를 던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계엄과 내란 때문에 이기는 상황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초판서부터 통합을 던졌습니다. 그때 권오울도 왔고 윤영도 왔고 뭐 김용남, 김상욱 이런 보수 진영에서 막 왔잖아요. 그리고 정규재하고도 대화를 하고 조갑재하고도 대화를 하고 통합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거라고 봐요. 물론 일단 개인적으로 일을 잘합니다. 아주 부지런해. 그런데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저는 통합이라고 봅니다. 통합.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통합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통합의 반대말은 뭐죠? 통합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통일입니다. 통합의 반대말은 통일의 반대말은 분단이죠. 통합의 반대말은 분열입니다. 자, 분열은 그냥 확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을 한 달 정도 살게 되면 바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다가 대립이 생깁니다. 대립 이후에 분열이에요. 이게 분열의 과정은 무척 지난한 과정입니다. 길어요. 그리고 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갈등을 해요. 처음에 다름을 찾습니다. 그러다 갈등을 하다가 대립을 하고 그다음에 분열로 갑니다. 그 분열을 극복하는 게 통합입니다.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는 게 통일입니다. 근데 분열은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에 있습니다. 시기 질투입니다. 그건 갈등을 만들고 대립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죠.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시기, 질투, 배신. 시기, 질투는 배신을 만들고. 그런데 그냥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집단이 있습니다. 분열을. 그게 누구냐면 독재자들입니다. 이 독재자의 교본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누가 누구를 분열시켰죠?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분열시켰습니다. 박정희는 영남과 호남을 분리시켰습니다. 독재자는요, 모든 독재자는 그 교본이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제3세대가 막 50년대, 60년대 독립할 때 미국이 제3세대를 가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미국이 지배 전략이 divide and rule, 분열 통치 전략입니다. 좌우를 대립시킵니다. 그래야지 통치하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분열을 얘기하는 트럼프, 이대남과 이대여를 분열시키는 이준석, 이런 분열주의자들은 속성이 독재자들입니다. 분열을 극복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통합을 하려고 하는 분들, 통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민주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뭐죠? 갈등입니다. 근데 갈등에서 대립으로 가지 않고 분열로 가지 않고 갈등을 극복하는 통합의 길로 가는 게 또 그냥 민주주의든 분열이 이 독재자든 시장은 똑같습니다. 갈등입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순기능으로 이용하고 독재자들은 갈등을 역기능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북한과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민족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요체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무척 국힘과 열심히 싸우지만 열심히 싸우는 거는 극단적인 자들은 몰아내고 합리적인 자들은 포용하려고 하는 이 전략이 사실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국힘에서 가장 극한적이라고 하는 김재원, 전효 이런 분들하고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 한 6개월 지나면 다 무장해제시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제 요체는 통합입니다. 통합은 민주주의이고 통합은 인간의 근본적인 시기, 질투, 배신을 선한 기능으로, 순한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통합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히틀러는 미국에서도 이제 저 분열주의자들 히틀러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분열을 얘기할까요? 기독교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탄으로 몰아내는.
그 잘못된 크리스찬 이미지, 사랑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치를 잠시 잊고 있었던 통합. 그 지금 2030이 통일을 반대하잖아요. 무척 위험한 겁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건 인간 본성의 사랑을 반대하는 거고요.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회적인 그 운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정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통합은 국힘이 잘못한 걸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국힘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사실은 사랑의 힘인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정치를 하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2022년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설득하고 그랬을 때 다 잘 이해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그 300만 가까운 표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실질적으로 통합을 선언했기 때문이고 어제 그제 시정연설하고 국힘 쪽으로 퇴장하잖아요. 대통령 중에 유일합니다. 국힘 쪽으로 퇴장한 게. 그래 그분들이 다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통합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딪히면서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가 집권의 가능성은 51% 열려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겪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겪었고 이제 새로운 뭔가 희망과 우리 꿈을 갖게 되는데 그런 시점에 우리도 많이 힘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단지 정몽주 의원 정치적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스스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고민해보고 또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해봤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뜻이 강했고 또 두 번째로서는 또 정 의원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참 이제는 뭔가 이 공개적 자리를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가 잘못과 성찰의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분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들 저에게도 이제 그동안에 개별적 관계에서 어떻게 노심초사 이렇게 왔던 것들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가 필요하겠다. 또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갖자고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거고요.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시간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요청한 겁니다. 우리 개혁가 좋다고 해서 그냥 물 흐르듯 한번 가보자 한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지성을 믿었고 또 질문해 주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정몽주 의원님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한 2, 3분 정도 해주시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앞으로도 또 실수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해 했던 그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저를 지지하고 사랑했던 분들에게 대못을 박는 이런 실수는 이제 두 번 다시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 온 이유가 공적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온 것이 조금이라도 보람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정봉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각하고 있었기를 참 잘했다 라는 평가를 삶이 끝날 때쯤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교육운동도 오래 하고 있고 정치를 많이 봐왔지만은 정말 사심없이 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봉주가 개인의 사심 이런 것들 생각했으면 BBK처럼 혼자 안 싸우거든요. 근데 늘 보면 옆에서 보면은 늘 혼자 싸웠어요. 그런 모습들 우리 교육운동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은 그렇지만은 뭔가 사심들을 다 갖고 있는 모습들이 어디에나 판을 치는데 정치계에서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본 친구로서는 단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지하고 후원회장 하고 그런 것들이지, 이 친구가 그걸 통해서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사람은 제가 뭐 그렇게 하지 못하죠.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도와주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의 양식으로 또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가 저는 늘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했던 거고, 오늘 이런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잘 이제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뜻대로 잘 이제 앞에 일들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하늘의 뜻이 있으면은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순명하면서 살아가는 전봉조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박수로서